반갑습니다. 김준환입니다. 오늘은 기초적인 것들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를 하기 시작하면 머리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난이도를 조금 쉬운 난이도로 좀 맞췄습니다. 자, 이 정도는 거의 대부분 아실 거예요. 보시면은 수시가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정시 전형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는데, 수시는 가장 대표적인 게 교과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아이들이 2등급이 몇 프로까지죠? 11%까지죠. 교과 전형 인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통 8%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를 준비하고 있다가 하고 안 되겠네 하고 고3 때 느끼면 끝난 거예요. 늦은 거죠. 내신은 내신대로 잘 보는 학생들이 선택받는 학생들이 쓰는 게 교과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초에 1등급군, 2등급 초반군을 계속 유지하는 올해 2024학년도 입시의 가장 다른 점은 뭐였냐면 수시를 전부 안정 지원을 했습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작년이죠, 이제. 작년에 고3만 수능을 봐야 되는 학생들이 38만 명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실제 수능을 보러 간 학생이 있고 보러 가지 않은 학생이 있겠죠. 수능 미응시자, 이거는 수능 성적에도 안 잡히는 애들이에요. 걔네가 12만 명이 안 봤어요. 그 12만 명 중에는 수시로 이미 대학을 학교를 간 아이들이 있고 아예 입시를 포기한 아이들도 있어요. 문제는 재수생이 18만 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수생은 요즘에는 성적 안 좋으면 재수 안 합니다. 재수생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재수생은 그럼 과연 교과 전형을 쓸까요? 재수생도 교과 전형을 씁니다. 교과 전형을 쓰는 이유는 딱 그겁니다. 학교는 같은 학교를 씁니다. 과를 바꿉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과 전형으로 일단 학과 무시하고 일단 들어가고 보자. 그랬다가 들어가서 현실을 딱 마주하고 여기서는 뭐가 안 되겠는데 하고 나와서 수능 최저를 맞춘 다음에 학과를 다른 학과로 옮겨가는, 왜냐하면 그게 전과 하는 것보다는 편합니다. 대학 들어가서 과를 옮기려면 트레이드가 돼야 돼요. 여기서 한 명이 비워야지 다른 과에서 한 명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재수생들도 여전히 교과를 쓰고요. 여전히 학생부 종합을 씁니다. 근데 재수생은 합격급은 갖고 학과를 바꾸는 용도로 씁니다. 그게 아닌 경우에는 전부 정시 전형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수생이 점점 늘고 있는 거죠. 이게 가장 충격적인 거는 그겁니다. 서울대 화학공학과 생명공학과 1학년 자퇴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12%입니다. 그 아이들 다 뭘까요? 반수. 정시에서 한 문제 더 맞추면 의대 갑니다. 그러니까 다 이쪽으로 몰린다는 거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재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에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점점. 그러다 보니까 수시를 난 맞춰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교과는 사실상 쓸 수 있는 학생들이 한정적이고요. 대신 교과는 좋은 게 딱 하나 있죠. 특목고랑 전사고 아이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사고는 전국 단위 자사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사고 주변에 있는 지역 단위 자사고는 경쟁 상대에서 제외합니다. 여기서. 전사고 같은 경우에는 하나고 민사고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걔네 1등급과 일반고 1등급은 똑같이 취급당합니다. 여기서.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여기를 쓰지 않죠. 그럼 그 아이들은 전부 어디를 쓰느냐?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고대 경영학과 입학 결과 평균만 따지면 몇 등급 정도 돼야 될까요? 학교에서 발표하는 자료. 아이들이 제일 학교에서 많이 보는 책이 수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책에 뭐라고 나왔냐면 3.8등급으로 찍힙니다. 이걸 보고 일반고 학생들이 희망을 갖죠. 나 2등급인데. 택도 없죠. 거기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냐면 특목고하고 전사고 아이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아이들 성적이 평균을 치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원서를 쓸 때 고대 같은 과를 쓴다라고 할 때는 일반고 아이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1.3등급 정도 잡습니다. 우리가 입시 자료를 볼 때도 그 자료를 액면가 그대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전환해서 볼 것이냐를 잘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제가 상담을 하고 하다 보면은 아이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어딘지 아세요? 이과 아이들. 건국대입니다. 건국대 보면 4등급 찍히는 학과도 있습니다. 그냥 입시 자료에 보면. 근데 거기에 비밀은 과거 7등급이 붙어요. 그러면 그걸 평균을 내면 어떻게 되죠? 쭉 떨어지죠. 일반고 기준으로는 보통 2점대 초반에서 1점대 후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면은 일반고에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 100%가 있고 학생부 100%가 있죠. 이거 구분하시나요? 하나는 내신만 들어가는 거고요. 하나는 내신, 생기부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서류 100이면 뭘까요? 내신일까요? 아니면 내신 플러스 생기부일까요? 자, 내신 플러스 생기부입니다. 자, 농어촌 전형에서도 종합 전형은 서류라고 들어가고요. 교과 전형은 학생부 100이라고 써 있습니다. 즉, 학생부 100이라고 써져 있는 건 내신을 정량 평가하겠다. 즉, 숫자 그대로 보겠다라는 뜻이 돼요. 대신 서류 100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뜻은 내신하고 생기부를 같이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원서 쓸 때 갑자기 들고 와갖고 저 여기 학교 이 학과 쓰고 싶습니다 라고 물어봐요. 그럼 이렇게 보면 이거 학생부 100인데 근데요 하고 해맑게 웃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애들은 이거조차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강의 다니다 보면 이거 구분 못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서류형 같은 경우에 면접이 없는 게 있고 면접이 있는 게 있습니다. 면접이 없는 경우는 누가 쓸까요? 특목 자사가 쓰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중앙대에 보면 융합형이 있고 탐구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탐구형이 내신 등급 입결 자료를 보면 역시 3등급 대 4등급대로 나옵니다. 걔네 면접이 없어요. 그건 특목 자사 쓰는 전형이에요. 생기부 자체가 다릅니다. 아예. 일반고 아이들은 면접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전형을 써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어느 전형에 맞춰서 준비해야 되고 내 내신 성적에서 어느 급 학교가 지금 현실적인지를 파악하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요 정도 하면 요 정도 대학 가는구나. 요 정도 되면 요 정도 대학 가는구나라는 걸 알고 시작하셔야 돼요. 특히 고1. 작년에 상담하면서 허망했던 게 제가 어떤 학생한테 한성대를 추천했어요. 어머님이 오셔갖고 한성대는 대학이에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희 아이는 그따위 대학에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무려 상향이었어요. 어머니 얘도 여기 못 가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추합을 보고 쓰시죠. 그럼 당연히 그 밑은 다 모르는 학교겠죠. 이럴 거면은 대학을 안 보내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나중엔 다 쓰셨습니다. 안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어느 정도 자료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학부모님들 관심만큼 우리 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은데 아는 정보는 하나도 없으세요. 그냥 막연히 우리 아이 뭐 학교 다니고 학교에서 시키는 거 꼬박꼬박 하고 학원 다니니까 인서울은 가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진로가 있어야 돼요. 학과가 있어야 되는데 학과 결정을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학과 결정을 할 때도 머리를 잘 써야 됩니다.